그라운드에 조명이 켜지는 순간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쏠린다. LAFC의 검정과 금빛 유니폼 등번호 7번. 손흥민이 MLS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입성한 뒤 리그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MLS는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은 LAFC 이적 후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는 리그의 중심축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경기의 템포와 흐름 그리고 팬들의 감정선까지 바꿔놓았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축구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가 MLS에 합류한 순간 리그의 위상과 관심도는 동시에 폭발했다. 홈경기 티켓은 매진 행렬을 이어갔고 미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은 MLS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고 평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그의 다음 상대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전설 토마스 밀러. 이 만남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대와 철학, 속도와 지능이 충돌하는 축구의 본질적인 장면이다. 팬들은 단순히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축구가 변화하는 바로 그 순간을 보고 싶어 한다. 유럽의 전설, 미국에서 다시 만나다. 유럽 무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써온 두 사내, 손흥민과 밀러. 이제 그들이 미국의 땅에서 다시 만났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 토트넘을 거치며 아시아 선수가 유럽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의 커리어는 도전의 연속이었고 그 도전은 이제 미국 무대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밀러는 태생부터 유럽 축구의 정통이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프로 무대에서 6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독일 축구의 완벽한 구조와 효율성을 상징했다. 그의 이름은 곧 럼듀르 공간 해석자라는 개념으로 남았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축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들이 MLS에서 만나는 순간 그 철학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손흥민은 공간을 속도로 부수는 선수다. 그의 스피드는 단순히 빠르다는 의미를 넘어 판단의 속도이자 경기의 리듬 자체를 바꿔버리는 힘이다. 그가 볼을 잡는 순간 경기장은 팽팽해진다. 그는 멈추지 않고 상대 수비는 그를 따라잡지 못한다. 반면 밀러는 공간을 읽는 선수다. 그는 뛰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한다. 그의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항상 팀의 균형을 향한다. 그는 움직임으로 리듬을 만들고 시야로 시간을 조율한다. 이 두 철학의 충돌은 단순한 개인 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의 두 축, 즉 본능의 축구와 이성의 축구의 충돌이다. 하나는 폭발로 경기를 흔들고 다른 하나는 침착함으로 경기를 완성한다. 손흥민의 MLS 적응력은 괴물급. 손흥민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적 후 12경기 10골 3도움, 그는 MLS의 수비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의 공격 효율성은 리그 평균의 3배에 달하며 그가 나서는 경기마다 LAFC의 템포는 한 단계 높아진다. 그의 프리킥 득점은 올해의 골로 선정되었고 팬 투표에서 메시를 2배 차이로 제쳤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리그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는 단지 적응한 것이 아니라 리그를 자신의 리듬으로 재구성했다. 그의 스피드와 결단력은 MLS의 전통적 피지컬 축구에 새로운 세밀함과 창의성을 더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한 선수가 리그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밀러의 노련함, 여전히 전술의 교과서. 밀러는 속도를 잃었지만 시야를 얻었다. 그는 여전히 공간의 해석자로서 경기를 설계한다. 밴쿠버에서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리듬과 전략을 조율하는 지휘자다. 그는 필요할 때는 중앙으로 내려와 빌드업을 돕고 때로는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다. 젊은 선수들은 그와 함께 뛰며 배운다.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밀러의 존재는 MLS 무대에서 지능이 스피드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의 축구는 느리지만 정확하다. 그는 여전히 경기의 본질을 통제한다. 그가 그라운드에 있는 한 밴쿠버의 축구는 혼란스럽지 않다. 팬들이 이 맞대결을 기다리는 이유. 경기 하나가 리그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흔치 않다. 하지만 손흥민과 밀러의 맞대결은 그 예외다. 이 경기는 단순한 8강전이 아니다. 그건 MLS라는 새로운 대륙 위에서 유럽의 전설과 아시아의 상징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그래서 팬들은 단지 결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변화를 보려 한다. 축구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를. 이 대결은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다. 유럽 축구의 본질과 아시아 축구의 도전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만난다. 손흥민은 유럽이 만들어낸 완성형 공격수이자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밀러는 유럽 축구의 전통 그 자체다. 이 둘이 MLS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이제 세계 축구의 패권이 더 이상 유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 경기에는 상징이 있다. 축구의 지도가 재편되고 있다. 팬들은 그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린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이 경기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보기 위해 각자의 팬층이 만드는 이중 기대감. 손흥민은 아시아 전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의 경기 날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축구 커뮤니티가 동시에 뜨거워진다. 그는 단순한 선수라기보다 아시아인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반면 밀러는 유럽에서 여전히 전설이다. 그의 이름은 독일뿐 아니라 축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교과서 같은 존재다. 그의 팬층은 기술보다 전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 두 팬층이 MLS라는 한 무대에 동시에 시선을 두고 있다. 이건 단순한 시청률 경쟁이 아니다. 그건 대륙과 세대가 뒤섞이는 세계적 현상이다. 그래서 팬들은 이 경기를 이벤트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세계가 하나의 경기를 공유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맞대결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그건 축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때문이다. 손흥민은 감정의 축구를 한다. 그의 눈빛, 몸짓, 골세리머니 하나하나가 관중의 심장을 움직인다. 그의 플레이는 계산이 아니라 감각이고 그 감각은 언제나 본능적인 아름다움을 만든다. 반면 밀러는 이성의 축구를 한다. 그의 움직임에는 과잉이 없고 그의 결정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는 관중을 흥분시키기보다 감탄하게 만든다. 이 두 감정의 교차, 흥분과 감탄, 불꽃과 균형, 이것이 바로 팬들이 이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다. 그들은 인간적인 축구를 보고 싶어 한다. 기계처럼 효율적인 승리가 아니라 감정과 철학이 부딪히는 생생한 경기 말이다. 이 대결에는 서사가 있다. 손흥민이 이긴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상징한다. 아시아의 선수도 유럽의 전설을 넘을 수 있다는 세대 교체의 선언이 된다. 그 순간 한국 축구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가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된다. 반대로 밀러가 이긴다면 그건 경험의 가치와 지성의 힘을 증명하는 장면이 된다. 축구는 나이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의 승리는 여전히 축구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사고력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팬들은 이 경기를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로 본다. 누가 더 옳은 축구를 하는가? 그 대답은 오직 경기장 안에서만 나올 것이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다. 그가 달리는 순간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불안해한다. 밀러가 시야를 넓혀 전방을 볼 때 누군가는 그 정교함에 탄성을 내뱉는다. 이것이 바로 팬심의 본질이다. 그들은 단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축구가 증명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편으로는 기술의 대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대결이다. 각자의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방식의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손흥민과 밀러가 만나는 경기는 승부를 떠나 이미 역사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들의 대결은 지금 이 시대의 축구가 나아가는 방향을 말해준다. 속도와 지성, 감정과 질서, 젊음과 경험이 한 필드 위에서 만나 새로운 언어로 대화하는 순간 그게 바로 팬들이 이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다.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다. 축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장면이다. 현재 흐름과 양 팀의 전력 그리고 손흥민과 밀러의 최근 컨디션을 종합해보면 오는 11월 22일 BC 플레이스에서 열릴 LAFC vs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MLS컵 플레이오프 8강 1차전은 전형적인 공격형 팀 vs 구조적 팀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전망? LAFC는 최근 손흥민, 부안과 듀오의 시너지로 4경기 연속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MLS 전체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전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돌파와 부안과의 연계 플레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세트피스에서도 손흥민이 직접 전담하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밴쿠버는 밀러를 중심으로 한 안정된 점유율과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이 강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7실점하며 상대가 빠르게 전환할 때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밀러의 전술적 조율이 여전히 빛나지만 피지컬적으로 90분 내내 LAFC의 속도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예상 포인트. 초반 20분 밴쿠버는 수비적으로 압박을 견디며 경기 흐름을 느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LAFC는 손흥민의 측면 돌파와 전방 침투로 리듬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의 왼발 프리킥 혹은 부안가와의 2일 패스 플레이가 경기의 균형을 깨는 장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후반 막판 밀러가 침투 타이밍을 이용한 결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으나 LAFC의 속도전 앞에서는 다소 한계가 예상됩니다. 예상 결과 LAFC 2일 밴쿠버 화이트캡스 손흥민 1골 1도움, 부안가 1골, 밴쿠버 밀러의 어시스트로 1골 만에 이 경기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LAFC가 리그의 중심임을 다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밀러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지성이 여전히 통한다는 자부심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컨디션과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감안하면 LAFC가 원정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쥐며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